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MLB 개막 시리즈 때문에 잠깐 묻어뒀던 MLB 프리뷰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컵스 경기가 끝나고 컵스 걸 하게 됐네요. 병신 같은 컵스. 뭐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NL 중부 피츠버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사대가 가장 맞지 않는 팀이죠. 자, 좌익수의 또미밤, 우익수의 브라이언 레이널즈, 중견수의 은넬 크루즈, 지타의 맥커친, 포수 조이 바트, 1루의 DJ 스튜어트, 2루의 닉 곤잘레스, 3루의 키브라이언 헤이즈, 유격수의 IJ 카이너 팔레파. 일단 뭐 달라진 거는 토미팜을 영입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토미팜이 뭐 늙갱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빠따로서의 가망은 있다. 어쨌든 간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친구고 아직까지 주력도 있고 수비도 괜찮게 해주고 나쁘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뭐 값이 비싸지만 않으면은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그러면서 맥커친이 4번으로 가는 약간 여유도 벌었고 사실상 나머지 타선은 다 괜찮아요. 영입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스튜어트도 괜찮은 카드고 공갈포긴 하지만 뭐 카이난 팔레파도 뭐 유격수 없으면은 물론 이 새끼가 없었다면은 배지환이 자리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피츠버그는 지금 신구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은 늙은이들 뭐 맥커친 같은 확실한 리더도 있고 거기 뭐 토미팜 뭐 비슷한 나이대 나머지 친구는 다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 친구들로 바꿨다 이 바뀐 리빌딩 라인업도 사실상 저 오닐 크루즈를 제외하고는 피츠가 이미 몇 년째 이 상태에서 리빌딩을 했어요. 뭐 그런 과정에서 브라이언 레이놀즈 저런 친구들은 뭐 사실상 복권을 긁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드로 내려온 카드가 갑자기 10닭 주전이 돼버렸고 올스타급 주전이 됐고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니꼬니 같은 새끼들 이런 친구들도 좀 커주길 바라는 거죠. 하여튼 키브라이언 에이즈는 올해 타순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 못 치진 않는데 홈런을 못 쳐요. 타율이 낮진 않은데 원래 이렇게까지 홈런을 못 치는 타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홈런 생산력이 너무 없어요. 멜본이 장타력이 안 되면은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째 말해서 타선이 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런 크루즈 같은 괴물 새끼들이 얼마나 오래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낼 수 있냐. 심지어 수비도 유격수 말고 중견수로 보내줬거든요. 편하게 하라고. 근데 이왕 편하게 보내줄 거면 좌익수나 우익수로 보내지 왜 중견수일까? 그런 의문은 들지만 그나마 중견수가 좀 수미에서 그나마 좀 후달림은 있거든요. 이왕 편하게 해줄 거면 좌익수까지 줘버리던가 하지. 사실 뭐 좌익수가 성배급짜리도 아니고 초점에서 타수는 애매하지만 고점들은 다 높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구멍이라고 하는 하위 타선밖에 없는데 그 하위 타선조차도 런을 못 칠 뿐이지 타율은 냉정하게 셋 다 2할 5푼은 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피츠버그는 생각보다 타선이 가장 근 몇 년 안에서는 괜찮다. 이게 강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동안 피츠가 타선이 개씹 존망한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백업에 뭐 트리올러, 뭐 스윙스키 매년 피치에서 보던 애들에다가 에던 프레이저도 다시 피치로 들어왔어요. 주워 왔습니다. 배지환이 백업에도 안 들어간다는 게 지금 시범 경기에서 한 4할 오프닝가 치고 있는데 오늘까지 지환이가 그렇게 휘둘러 제껴도 아직까지 MLB 전력으로 분류가 안 돼요. 슬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대타로 쓸 거면은 스윙스키 같은 저런 공갈포 새끼들을 쓰는 게 맞긴 해요. 어차피 그것도 포수 자리 뺏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프레이저, 트리올로 저런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 배지환 자리를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배지환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그동안 MLB에서 보여줬던 그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수비에서 싼 것도 많고 공격도 마이너스 지금 4할 오픈 쳐도 어차피 MLB 올라오면 3할도 못 치는 거 아니까 그렇지. 그동안의 그 잣대를 봤을 때는 올라오는 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근데 어차피 누구 하나 다칩니다. 야구라는 게 결국 누구 하나 다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기회는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가 좋은 타격감이길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나마 피츠버그 강력한 부분은 이제는 확실한 에이스가 생겼다는 거죠. 그동안은 좀 어정쩡한 에이스였습니다. 미치 켈러. 다른 팀들 1선발과 비교했을 때는 좀 굳은 면이 있었지만 폴 스킨스, 미치 켈러, 앤드류 휘니, 베일리 폴터
한 자리 선발은 최근에 그 제라드 존스가 다쳤어요. 예. 제라드 존스까지 있으면은 스킨스, 켈러, 존스, 100마일 트리플 듀오가 있는데, 예. 그렇지. 선발진은 리빌딩이 완벽하게 작년에 됐습니다. 사실 루키인데 스킨스랑 존스가 둘 다 100마일 미친 듯한 구위로 찍어 눌렀죠. 예. 솔직히 미치 켈러가 깨갱 뻘쭘할 정도로, 예. 켈러는 뭐 100마일 간간히 나오지만 사실 90마일 후반대니까.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완벽한 그 원투펀치, 예. 9위형 슈퍼 원투펀치가 존재하고 피츠버그는 거기에 켈러, 히니, 폴터 자완들이 똥볼러인 게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말죠. 매츠가 가장 최전성기 구간을 달리던 시대에 디그롬, 신더가드, 제퀼러가 1, 2, 3 선발일 때 그 3명을 1, 2, 3로 쓰는 것보다 한 팀을 상대할 때 그 사이에 스티븐 마츠 같은 자완 족벌러 새끼를 하나 쳐넣으면은 상대가 훨씬 더 어지럽다. 그치? 갑자기 100마일 상대하다가 자완 쩌리 만났다가 우완 다시 100마일 만나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존스가 지금 부상으로 잠깐 빠진 김에 어차피 큰 부상은 아니니까 그치? 스킨스 다음에 힝이 넣고 그 다음에 존스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상대가 어지럽습니다. 대가리가 아파와요. 같은 팀이랑 3연전을 한다 가정했을 때 세 번째 경기할 때쯤 되면 빡칩니다. 네. 그치. 그쯤에서 힝이 폴터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이 우한 파이어볼러 3명 사이에 쏙쏙 넣어주면은 서로가 상생효과를 받습니다. 피츠의 선발진은 물론 이 폴스킨스, 제라드 존스 이 젊은 친구들이 풀루크 시즌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만 작년에 보여줬던 9위를 감안하면은 둘이 실패하는 게 더 어렵다. 예. 오히려 존스는 약점이라도 존재해요. 체력이 좀 후달렸을 때 좀 피홈런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좀 옛날 투수같이 던집니다. 개씹 정면 승부를 갈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00마일을 던져도 런을 좀 많이 맞아요. 실점은 많이 안 해도. 근데 폴스킨스는 진짜 약점이라고 할 만한 구분이 없어요. 예. 그치. 이 새끼 뭐 스플리터가 96, 7마일 나오는데 뭐. 예. 현실적으로 폴스킨스는 부상만 안 당하면은 지금도 뭐 MLB 최고 투수급 반열이지만 1년 만에 뭐 앞으로 좀 더 높은 값어치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저 코스염의 22세 존나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뭐 이제 리그 최고급 투수입니다. 9위만 놓고 봤을 때는 불펜도 체프먼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작년에 베두나가 존나 못했어요. 시즌 초에 부상을 좀 당하고 하면서 이게 그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지고 시즌 끝날 때까지 족볼만 찼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시즌 시작하면은 제 몫을 해줄 친구예요. 이 새끼도 나름 그래도 국대급 마무리입니다. 또 베두나 마무리가 하고 그 앞에 홀더만. 솔직히 여기까지는 고정이에요. 8, 9는 고정인데 그 밑에 친구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뭐 산타나, 퍼거슨, 로렌스, 마이즈, 레이니 다 쓸 수 있는 자원이에요. 잉여 자원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쩌리급 잉여 자원은 없지만 다 진짜 고만고만한 수준이다. 진짜 딱 불펜 기준에서 다 약간 4점대 초중반 라인. 그냥 평타는 치는데 이 새끼한테 확실한 뒷문을 맡길 수는 없다 정도의 레벨.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약간 시즌 초에 피츠 불펜은 증명하는 자리죠. 컨디션 발로 약간. 그냥 폼 좋은 새끼가 필승조로 나가고 아닌 새끼가 밀리고 다 고만고만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별도 안 돼요. 그래도 가용 자원이 많다는 거는 피츠 입장에선 좋은 거죠. 피츠가 뭐 그동안 불펜발로 시즌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 불펜은 뭐 고점은 없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평타치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선발이 괜찮기 때문에 선발에서 좀 리드해 놓으면 불펜이 족방아만 안 하면 작년처럼 작년에 베두나가 정말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체퍼만이랑. 실제로 올해는 그런 참사만 없으면 피츠가 생각보다 올해 전력은 낫배드한 정도다. 꼴찌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늘중부가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선발이 부상만 안 당하면은 생각보다 경쟁력은 있다. 뭐 늘중 방송 말하잖아요. 알중 늘중 둘 다 좀만 잘하면 1등 하는 리그입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팀들이. 제가 컵스 다저스한테 족발릴 때도 말했잖아요. 컵스가 전력만 놓고 보면은 늘중부에서 1등 전력이다. 그 정도로 중부는 족밥지고입니다. 다저스가 다저스의 장난감이던데.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유격수의 메이슨 윈, 좌익수의 레스 누파, 1루의 윌슨 콘트레라스, 3루의 놀란 아레나도, 2루의 브랜든 도노반, 포수의 아이번 에레라, 지타의 알렉 버를슨, 우익수의 조던 워커, 중견수의 빅터 스캇 2세. 사실상 이 콜트레라스 아레나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뭐 리빌딩 타선이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상 아레나도도 지금 트레이드 시키니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는 완전한 리빌딩을 꿈꾸는 중이에요. 그리고 콘트레라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수가 아니라 1루입니다. 골슈가 양키스를 갔기 때문에 1루수로 콘트레라스 어차피 이 새끼 수비 존망한 포수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빠따만 필요하면 빠따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물부도 조만간 이제 몇 년 안에 ABS가 들어갈 텐데 그때쯤 되면 콘트레라스가 눈물을 흘리겠죠. 예. 그렇지. 씨부레 끝. 이런 걸 빨리 했어야지 하면서. 예. 그렇지. 포수인데 수비 못하는 포수. 하지만 공격력만큼은 리그에서 아직도 상위권입니다. 형제가 둘 다 그렇지. 공격력은 좋대요. 예. 그 미러키에 있는 윌리엄 콘트레라스랑. 예. 예. 현재 어쨌든 간에 뭐 1루로 가면 조금 더 수비 부담이 주니까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누빠도 뭐 사실상 예, 뭐 WBC 뭐 일본 국대로 갔다 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경험치도 많이 쌓였고 해요. 예.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 거의 약간 다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데뷔한 친구들 1, 2년 차죠. 예. 뭐 다 나머지 윈, 뭐 버리스, 워커, 그다음에 뭐 스캇, 에레라, 도노반 지금 백업으로 빠져 있는 뭐 파헤스, 고먼, 펠민 이런 친구들 전부 다 1, 2년 차예요. 앵무새는 지금 리빌딩 중입니다. 그리고 리빌딩 하는 과정에서도 하도 많으니까 이 자원들이 몇몇 군데로 리소싱 하면서 보내기도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앵무새는 일단은 리빌딩 단계고 아레나도도 팔려나가고 콘트레스도 팔릴 수도 있어요. 필요로 한 팀이 있으면 포수가 앵꼬난 팀이 있으면 가야지 뭐. 현실적으로 앵무새는 리빌딩 시즌이다. 다만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이 기초를 다 다져놓은 리빌딩이기 때문에 올해 뭐 그렇게까지 세상이 바뀔 건 없습니다. 작년에 이미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미 이 라인업으로 했어요. 여기 그냥 골슈만 있었어요. 네. 작년에 다 쓰던 카드들이. 근데 생각보다 그 앵무새 유망주들의 그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요. 특히 워커 같은 친구들 굉장히 뭐 제2의 푸올스들이까지 쳤는데 생각만큼 쑥쑥 성장하진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왁구는 32세인데 22세인 게 놀랍긴 합니다만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뭐 어리니까 쓰다 보면 성장하겠죠 뭐. 예. 그냥 여기도 아레나도도 사실 없는 자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치. 아레나도까지 빠져나가면은 더 약해지는 타선이다. 아레나도도 아마 시즌 초중반에 트레이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빠따는 약하고요. 냉정하게. 선발진이 소니 그레이, 에릭 패드, 마일스 마이콜라스, 앤드류 팔란테, 스티븐 마츠. 작년이랑 똑같아요. 시즌 그 말미에 패드에 화싹에서 주워왔었고 에릭 패드가 MLB에서도 2선발로 분류되는 새끼인데 이 새끼는 왜 NCA에 있었을까? 다시 의문스럽긴 합니다. 물론 워싱턴 때는 못 던지긴 했어요. 진짜 전형적인 4, 5선발급이긴 했지만 화싹이라는 개 병신팀을 겪고 나면서 또 성장했습니다. 유현진도 하나를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시궁창을 겪어야지 이 새끼가 높은 곳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패대도 그 정도고. 그래서 선발은 작년이랑 똑같긴 한데 뭐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지만 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콜라스 이런 친구들이 점점 해를 거듭해 갈수록 족밥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슈퍼마리오가 이제는 그냥 슈퍼를 빼야 돼요. 예. 현실적으로 나머지 친구들도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고 패대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냥 궁금하다 그 정도지. 예. 근데 선발은 신기하게 빠따는 리빌딩 다 굴려놓고 선발은 다 30대입니다. 팔란테 제외하고는. 그것도 30대 중에서도 상 늙은이 30대들이에요. 예. 선발은 리빌딩이 안 됐나요? 앵무새씨. 예. 그렇지. 기대치가 없나? 예. 선발은 그냥 소소하다 정도? 예. 그나마 앵무새가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구간이 불펜입니다. 예. 헬슬리. 사실상 지압밥이었는데 예. 작년에 갑자기 이 새끼가 랭커급이 됐어요. 예. 솔직히 앵무새가 컨텐더 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팀에서 탑 클로저가 나왔다는 거는 뭐 개인 역량이죠. 냉정하게. 예. 현실적으로 어쨌든 마무리는 뭐 솔직히 말해서 비교 대상이 상대 쪽에 그 AL에서 클로저 짱 먹는 클라세 같은 새끼랑 비교하면 방어율에서 물론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불런 안 하고 세이브 많이 찍으면 마무리는 그걸로 됐어요. 뭐 2점 차에서 한 점 주는 거는 흠이 아닙니다. 예. 불런 안 했으면 장땡이다. 예. 아무런 찍찍다. 예. 헬슬리랑 어쨌든 간에 현재 리그 최고의 급의 마무리가 있고 그 앞에도 리베라토, 페르난데즈, 로메로, 메이튼, 킹 여기에다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잭 톰슨까지 불펜진은 좋습니다. 예. 문제는 과연 빠따가 점수를 내고 선발이 버텨서 저 불펜진이 차례차례 콕콕콕콕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하는 그게 의문일 뿐이지 불펜은 좋아요. 예. 가에고스는 쥐새끼 마냥 집 나갔습니다. 근데 그 새끼 어디 갔나 봤는데 존나 얼티미가 없는데 다저스 마이너에 있더라고요. 예.
다저스는 올해 그 일본 시리즈에서 봤다시피 불펜진이 그렇게 많은데 가에고스까지 거기에 있는 거 보면 그 새끼까지 또 리페어해서 트레이너 마냥 살려내면은 씨발 도대체 다저스는 불펜을 몇 명을 쳐 써먹을 생각인 건지.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가에고스가 빠져도 앵모스의 불펜진은 셉니다. 솔직히 말해서 킹, 메이트, 로메로, 리베라토가 올해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이 친구 선발이 아니라 불펜을 갖고 롱도 아니고 여기 예상으로는 8회면은 불펜 중에서 제일 컨디션 좋은 필승조급이라는 건데 리베라토가 롱으로 던지는 걸 많이 봤지 이렇게 숏으로 확실하게 홀딩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해줄 수 있을지. 어쨌든 간에 뭐 마무리는 확실한 카드 헬슬리가 있다. 불펜은 괜찮습니다. 뭔 소린가 했네. 그치. 메이저리그 프리뷰를 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나. 덕분에 야 깨달았다. 야 나 저거 야 느바 저거 업로드 까먹고 있었는데 두 팀하고 해야 되는데 야 덕분에 오른쪽 한번 봤다. 고맙다. 야 그래서 앵무새는 불펜은 센데 빠따랑 선발이 애매해서 냉정하게 랭커급은 안 된다. 근데 작년 클리블랜드도 저런 메타로 결국에는 짱 먹었잖아요. 불펜이 확실하게 막을 수 있으면 반타작 이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 목 한번 축이고 하죠 뭐. 그 다음에 신시내티 중견수의 TJ 프리들, 2루의 맥클레인, 유격수의 데라크루즈, 좌익수의 오스틴 헤이스, 1루의 하이머 칸델라리오, 3루의 게블 낙스, 지타의 엔카나시온 스트랜드, 우익수의 제이크 프렐리, 포수의 트레비노. 일단 포수 자리만 지금 스테판슨이 부상으로 잠깐 빠져있어서 뭐 어차피 트레비노나 스테판슨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전은 아마 스테판슨이 보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타선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결국에는 다 복권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상수값은 데라크루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데라크루즈 한 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팀인 건 맞습니다만 데라크루즈가 혼자서 똥꼬쇼 다 해야 돼요. 홈런 치고 도로하고. 뭐 헤이즈를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헤이즈가 솔직히 4번 타자를 칠 정도의 깜냥은 아니에요. 신시라는 팀의 지금 뎁스가 약하다 보니까 헤이즈가 4번인 거지. 정말로 볼티에나 필라 있었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한 6, 7번 쳤을 것 같은 느낌이다. 솔직히 말해서 다 어느 정도 값은 있는데 다 조금씩 아쉬워요. 맥클레인 이런 친구들도 부상이 없었더라면 한참 잘 쳤을 때 한 3할 오픈 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쭉 부상이 우리 꺾였고. 솔직히 말해서 개빈 럭스가 과연 다저스에서 신시로 김혜성 자리만 늘려주려고 보냈는데 정작 김혜성은 엔트리에 못 들어오는 씁쓸한 상황이죠. 다저스가 뎁스가 하도 좋아지다 보니까 어차피 개빈 럭스가 있었어도 개빈 럭스가 주전이란 보장은 없어요. 주전이란 보장은 없지만 이왕이면 팀 옮겼으면은 잘해야겠죠. 화이트하서는 다 고만고만하고 사실 뭐 프리들이나 프렐레 이런 친구들도 다 플래툰으로 써야 되는 친구인데 원래 어째 타선이 세다라는 느낌은 못 받겠는데 터질 때는 그래도 무서울 것 같은 복불복형 느낌이다. 데라크루즈 말고는 다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데라크루즈 앞에 프리들, 맥클레인 그래도 좀 출루율이 높은 친구들이 들어가니까 확률상 게임은 좋아요. 타선은 고만고만하다. 그 다음에 선발진인데 헌터 그린, 브레이드 싱어, 닉 로돌로, 닉 마르티네스, 앤드류 에이벗. 작년에 똑같은데 싱어 한 명 들어왔죠. 근데 싱어가 2선발급 감량이 되나? 그건 좀 의문스럽습니다. 심지어 신시내티는 빠따가 좋은 구장이에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빠따가 좋은 구장이기 때문에 9위로 찍어 누르지 못하는 싱어 같은 친구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치. 데려오긴 했는데 켄자에서 크게 의미가 있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마르티네즈 이런 친구들도 작년에 물론 후반기에 잘하긴 했지만 난 개인적으로 선발보다 불펜이 낫다는 마인드거든요. 아직도 작년에 헌터 그린이 진짜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점을 찍었어요. 한때 한 몇십 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도 세웠고. 그렇지. 근데 그게 과연 올해도 기록이 이어질 수 있을지 폼이 그점에서 이제 유망주 딱지는 떼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선발로 저렇게 100마일씩 던지는 새끼들은 언제든지 다칠 수가 있어요. 부상의 염려를 부상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작년에 그 고점 같은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까지 되게 빠따랑 선발 보면서 그냥 쏘쏘 딱 진짜 그 정도지 뭔가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느낀다는 거 없습니다. 불펜진인데 일단은 클로저는 올해도 똑같습니다. 디아즈 동생이죠. 알렉시스 디아즈. 그리고 테일러 로저스를 그나마 샘프에서 데려왔어요. 자완 로저스. 테일러 로저스, 타일러 로저스 누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 그렇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완이 형이었냐, 언더가 형이었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한 명 데려오면서 쌍둥이 분리시켰고요. 그 앞에도 뭐 파가, 몰, 산탈린, 수터, 바로. 그렇지. 애쉬크래프트 이 새끼 선발에서 밀렸나 보죠. 롱으로 갔네요. 솔직히 말해서 바로우도 고점은 굉장히 높은 친구인데 이 새끼도 하향세거든요. 늙어가면서. 근데 이런 약간 언더사이드 계통, 3쿼터 계통들은 그렇지. 그래도 쓸모는 있습니다. 우타자는 잘 잡아요. 좌타자한테 비용신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좌우 분배는 좋습니다. 여기는 마무리인 디아즈조차도 3쿼터기 때문에 플래툰이 좌타, 추타 플래툰이 좀 굉장히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상대팀 입장에서. 불펜진 자원은 괜찮습니다. 점점 매년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지만 그걸 다 메웠거든요. 어쨌든 간에 영입하면서. 그치. 뎁스는 내가 봤을 때 선발 빠따 불펜 중에서는 불펜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뭐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친구는 스테판슨, 뭐 스티어 다 나쁘지 않은 카드들이고 소수 쪽에서도 아기아르 이 새끼는 뭐 작년에 잠깐 쓰다 버린 새끼고 루키.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브랜든 윌리엄스 얘도 마찬가지로 땜빵이고 진시가 작년에 부상이 원체 많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좀 선발로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고만고만하다 신시 전력은. 솔직히 말해서 신시가 세다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약하다고도 못해줄 것 같아요. 구장발도 있으니까 이렇게 빠따가 약하지만 탁구장이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새끼들 컵스. 이 새끼들이 전력상으로는 센 게 맞거든요 분명히. 일본에서 족같이 못해서 그렇지. 좌익수의 이안해, 지타의 스즈키 세이야, 트스키 십세야, 우익수의 카일 덕코, 일루의 마이클 부시. 플래툰이죠. 아마 이번 일본 시리즈처럼 상대가 자완이면은 터너가 나올 겁니다. 저스틴 터너. It's 터너 타임. 3루의 매셔. 어려요. 씨벌. 유격수의 댄스비 스완슨. 중견수의 PCA. 포수의 미겔 아마야. 2루의 베르티. 베르티가 제일 잘 쳤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베르티는 니코 오너가 복귀하면 잘립니다. 혼자 존나게 쳤는데 씨벌 내가 잘림 1순위라니. 이 병신 같은 타선. 햅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잘한 것도 없습니다. 스즈키 십세야 일본인데 고향인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안타 하나도 못 쳤어요. 베르티가 3안타 4안타 치는데 스즈키 십세야 몇 번이나 찬스를 갖다 줬는데 카일 덕코 족같이 못하고 3볼에서도 병신같이 1루 플라이로 줬는 개같은 모습 보였지만 마지막 타석에서 2루타 담장 때리는 2루타 치면서 세탁했습니다. 그렇지. 미국 돌아오면 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심어주죠. 하지만 버트 그 전까지 개같이 못한 건 팩트입니다. 마이클 부시, 씹새끼, 공갈포 새끼, 쓸모도 없는 새끼. 공갈포인데 맞추지도 못했어요. 쓸모없는 새끼. 그 다음에 5번 매쇼. 루키라서 아직 까긴 좀 그렇지만 이 새끼 폼이 타격 폼이 서건창입니다. 우타 서건창이에요. 대신에 파워는 있어요. 그렇지. 힘은 있는 서건창인데 그 타격 폼 그냥 순간 임팩트로 맞춰서 그냥 한 방에 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뭔가 잡아당기거나 그런 걸 몰라서 임팩트로 치는 스타일인데 힘은 있는데 중심에 못 맞춰요. 아직까지 변화구 대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일본 시리즈에서. 근데 놀라운 거는 나 이거 프리미어 툴레버에서 얘를 봤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도루도 마이너에서 30개를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발도 빠른 친구입니다. 그래서 MLB 무대에 적응하고 키워서 쓰기만 하면은 괜찮은 포텐셜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데뷔 시즌인데 바로 중심 타선을 맡긴 거죠. 포텐셜이 있으니까. 근데 일본 시리즈에서는 진짜 변화구에 진짜 학살당했습니다. 다저스식 포크볼에 학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댄스비 스완슨. 이 새끼 뭐 수비라도 하니까 안 까겠습니다. 근데 빠따는 그냥 쏘쏘했다. PCA. 이 씹새끼는 맞추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운도 없어요. 이 새끼도 수비 원툴이거든요. 중견수의 수비 존나 잘합니다. 그치. 작년에도 다이빙 캐치 하이라이트 필름 존나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그 일본에서도 존나 못 치는데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 잘 쳤는데 운도 없는 새끼.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 더블로 죽었습니다. 그거라도 빠져나갔으면 진짜 컵스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운도 더럽게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수도 뭐 카슨 켈리나 미겔 아마야 둘의 반반 나누겠죠. 아니면 포수는 뭐 그냥 소수하고요. 베르티는 잘했지만 코너 복귀하면 빠이빠이 합니다. 백업 대주자로 바로 사라집니다.
선발 로테이션도 뭐 똑같죠? 이마나가 쇼타, 저스틴 스틸, 제임스 타이언, 맷 보이드, 콜린 레아. 일단 보이드랑 레아를 영입했습니다. 4호 선발을 새로 수혈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4호 선발이에요.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그냥 진짜 딱 4호 선발 주순의 친구들이에요. 예. 컵스 타선이 어지럽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못 친 거지 미국 가면 잘 칠 수도 있어요. 쟤들이 기대치가 낮은 애들은 아니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컵스 타선을 봐봐. 신시, 피츠, 앵모보다 센 건 팩트입니다. 왁구는 좋잖아요. 근데 그 왁구가 좋은 애들이 못 쳤을 뿐이야. 야구는 그래요. 예. 오타니도 매일매일 멀티히트 홈런 치진 않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건 일본에서 너무 못 쳤다는 거지. 특히 저 스즈키 10세이야. 예. 고향에서 저걸 저렇게 못 치면 어떡하냐. 어쨌든 간에 1, 2 선발은 솔직히 이마나가는 구장발은 있습니다. 리글리 필드에서 훨씬 더 잘 던지는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번에 도쿄돔 가서도 원정에서도 나름 잘 던졌어요. 볼질은 좀 했지만. 예. 저스틴 스틸은 생각보다 개쳐 맞았지만 시즌 초니까 솔직히 구속도 좀 덜 나왔고 제구도 좀 덜 됐어요. 예. 이제 투 스트라이크에서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그런 약간 컨트롤링 피처로서는 거의 자살골이죠. 예. 이제 좀 뭐 스틸도 어차피 뭐 이 새끼도 물부 한 최근 한 1, 2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방어율 이렇게 순수하게 방어율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입니다. 알아서 지가 세탁하겠죠. 방어율 뭐 지금 폭망했지만. 네. 뭐 타이온이야 뭐 항상 똑같은 거고 보이드 레아 딱 그냥 딱 진짜 3, 4, 5선발 기준에서 국밥. 네. 폭발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불펜인데 프레슬리가 일단 클로저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데려왔으니까 써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어차피 마땅한 마무리감도 없어요. 작년에 시즌 막판에도 핫지, 이 호찌가 땜빵 마무리 잠깐 봤었죠. 근데 호찌 이 새끼가 생각보다 구속이 빠르진 않은데 공 자체가 보더라인 제구도 좋고 특히 요새 물부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라인 약간의 하이 패스트볼 그치 존에서 살짝 높은 타자가 제일 꼴릿꼴릿한 코스 그 코스로 약간 유인구를 잘 뿌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헛지 이 친구가 아직 생각보다 어리기도 하고 필승조로서의 역할은 좋습니다. 작년에 그 시즌 막판에 방어를 한 0점대인가 1점대였어요.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예. 근데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이번 일본 시리즈에서 한 번씩은 나왔잖아요. 밀러 제외하고. 일단 프레슬리 이 새끼 불안합니다. 이 새끼 늙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마무리 볼 수준은 아니에요. 예. 휴스턴에선 자연스럽게 헤이드한테 밀려서 8회 봤는데 난 8회도 장담 못한다는 마인드긴 하거든요. 프레슬리 그 특유의 브레이킹 볼이 좀 구리고 일단 패스트볼에 힘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예. 난 솔직히 말해서 마무리 감량은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다. 예. 뭐 컵스가 다른 투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까미랑 까미. 잠깐만. 어? 비상등 데스? 씨발. 너만 안 보낸 게 아니라 다 안 보냈는데? 비상! 빨리 보내야지. 예. 랑까미. 예. 일 처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CB상인데. 왜 안 보냈지? 빠르게 가볼 거예요. 예. 1분이면 됩니다. 예. 이런 크리티컬한 실수라다니. 예. 11시까지지. 다행이긴 하네. 유튜브는 올렸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네. 야구 시즌이 다가오니까 점점 치매가 오는 것 같네. 그치. 내가 저걸 왜 안 보냈지? 슈바라 하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싹 다 안 보냈네. 예. 한 번에 보내면 됩니다. 기둘. 순수 미스테이크. 기다려봐라. 배트맨이 11시까지라서 좋긴 하네. 깜짝이야. 이거 야구 시즌이었으면 폭동났다 씨부래. 배농 시즌이니까 다행이지. 예. 후. 깜짝 놀랐네. 예. 프리뷰하다가 씨발 날부가 떨리네. 다행이다. 시간도 막 그렇게 늦진 않. 오케이.
깜짝이야. 방송하고 있을 때 와서 다행이네. 너 퀵뷰 하나 먹어라. 잠깐의 일단 액시던트가 있었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인생 지옥 갈 뻔했습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시부렸더라. 프레슬리가 족밥인 것까지 시부린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헛지는 괜찮은 카드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치? 이 새끼도 뭐 레귤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공으로서 9위로 찍어 놓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피어슨이랑 메리웨더 이번에 봤다시피 100마일 듀오거든요. 둘 다 공은 빨라요. 90마일 후반에서 100마일 나옵니다. 근데 씨발 이 토론토산 새끼들 괜히 토론토 같은 족밥팀에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공은 빠른데 둘 다 씨발 9위랄 게 없어요. 비 좋은 개살구입니다. 100마일 나오는 탱탱볼이에요. 그치. 오타니한테 런처 맞는 거 봐봐. 피어슨도 100마일 찍히는데 그냥 툭 치니까 센터펜스로 넘어가잖아. 이제 땡겨서 넘긴 것도 아니고. 필승조 깜냥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티르바 이런 새끼들도 자주 안 쓰면 괜찮습니다. 이 브레이킹볼 원툴로 새끼.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70마일 80마일 대 공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자주 보면 손해예요. 오히려 모건 이런 새끼들을 롱보다는 필승조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뽀록이긴 합니다만 클브레스도 1점대 뽀록으로 찍은 거긴 하지만 1점대 2점대 그래서 생각보단 괜찮하거든요. 그치? 그냥 자원은 많아요. 그렇지. 뭐 솔직히 말해서 브레이저 이런 친구들도 써먹을 만하고 아직까지는 다 쓸만은 한데 그러니까 다 고점 기준에서 쓸만한 거지 안정감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프레슬리가 너무 구려요. 컵스는 전력상으로 누수는 없어요. 되게 좋은 팀인데 선발 불펜 빠따 다 그러니까 늘 준 기준에서는 센 팀이 맞아요 분명히. 근데 다저스한테는 뭐다? 장난감이었다. 족밥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본 피츠 신시 앵무보다는 센 게 맞잖아 냉정하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미러키도 오래 그렇게 안 세요 냉정하게. 마지막 미러키 오익스의 잭슨 추리오, 지타의 크리스티안 옐리치, 포스의 윌리엄 콘트레라스, 중견수의 게런 미첼, 1루의 허스킨스, 2루의 브라이스 투란, 유격수의 조이 오티즈, 좌익수의 살 프레릭, 3루의 올리버 던. 지금 미러키의 타선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1년 더 숙성한 1년 더 묵은지가 된 앵무새 타선이죠. 똑같아요. 앵무새가 딱 그 아레나도 콘트레라스 있는 것처럼 여기도 옐리치 콘트레라스. 그러니까 거기 골슈 안 팔았으면 여기 호스킨스랑 똑같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딱 나머지 자원들은 다 어립니다. 다 작년 재작년에 데뷔한 친구들이에요. 그 어린 20대 친구들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특히나 이런 약간 뭐랄까 추리오나 투랑 같은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다 갈았고 했죠. 작년에 투랑이 또 나 한번 살려줬던 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기적의 런 구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젊은 친구들 뭐 플래툰도 많이 붙어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타선 자체는 이제 좋아요. 확실히 옐리치가 부상으로만 안 빠지면 미러키 타선은 셉니다. 그치. 동생 콘트레라스도 빠따는 멀쩡하거든요. 포수인데 3할 칠 수 있는 포수다.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패키지는 내일까지입니다. 22일 2일날 국야이자 개막할 때 갱신하시면 됩니다. 내일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타선은 좋고 미첼이 4번인 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4번을 칠 다른 깜냥의 좋은 거포용 타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아직까지는 이제 미첼한테 이런 레귤러 사이즈를 맡기기에는 물론 이 새끼도 가능성 있고 포텐셜이 있고 좋게 잘 치는 타자입니다만 다른 친구들처럼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미러키가 조금만 더 좋은 타선을 한 명만 더 영입했어도 여유가 생기거든요. 미첼이 한 6번만 가도 굉장히 위력적인 타선이에요. 플래툰은 돌리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어차피 우타가 뭐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근데 선발진이 프레디 페랄타, 코르테스 주니어, 시베일, 퀸타나 알렉산더. 빠따에 투자를 안 하고 투수 쪽에 투자를 했어요. 코르테스, 퀸타나, 알렉산더 3명을 데려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페랄타, 시베일에. 근데 데려온 새끼들이 딱 고만고만해요. 냉정하게. 코르테스나 퀸타나는 자완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 새끼들이 무조건 잘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이 새끼들은 존나 족박 같은데 병신 같은데 방어를 보면 3점대 초중반이에요. 분명히 나쁘지 않단 말이야. 기록은 나쁘지 않아. 근데 던지는 꼬라지를 보면 불안해. 언제든지 5점대가 되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코르테스도 양키스에서 불만이 많아서 나온 거긴 해요. 그렇지. 양키스에서는 내가 선발 자리를 보장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물론 게리콜이 부상을 당할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래서 미러키 가니까 봐봐 2선발 대우까지 맞잖아. 씨발 양양건법 쓰는 새끼가. 자완 똥볼로 새끼가.
제가 봤을 때 미러키가 올해 선발에 중요한 거는 우드러프가 어느 시기에 복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트라이더 보세요. 미친 새끼. 작년 4월달에 토미존인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범 경기에서 던지고 있어요. 이게 어리니까는 재생력도 빠른가 봐. 그렇지. 무슨 토미존 받고 1년 안에 복귀하는 새끼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마 정규 시즌 초반에는 안 쓸 거예요.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우드러프는 근데 2023년 말에 받았거든요. 포드미전을. 작년에 원래 복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복귀를 똑바로 못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우드러프, 솔직히 1, 2선발급입니다. 우드러프가 복귀하면은 이렇게 선발진은 좀 더 세지고, 만약에 다 있다 가정하면 타일러 알렉산더가 불펜 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롱릴리프 출신이라서. 네. 현실적으로 우드러프가 들어오는 시기가 중요하고, 우드러프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냐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페랄타 1선발은 저는 안 믿습니다. 이 볼질러 새끼. 이 원정만 나가면 똥 싸는 새끼. 그 다음에 불펜진도 올해가 조금 위기긴 해요. 그동안에 미러키는 역사적으로 리그 최고의 마무리와 함께 했습니다. 한때 조시 헤이더가 나간 이후엔 데빈 윌리엄스. 그렇지. 리그 최고의 마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젠 둘 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해는 매길. 네. 숫자 말해서 매길이 마무리다? 거의 사실 오클랜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옛날 밀러 없던 시절의 오클랜드죠. 네. 일단 마무리부터가 불안합니다. 물론 옛날 매길보다는 성장을 시켰지만 마무리 깜냥은 아니에요. 저 새끼가 그렇게까지 깜냥이 크지 않아요. 그 앞에 코에닉, 파이암프스, 좌드슨, 유리베, 페게로 다 원래 있던 풀팬들 괜찮은 친구들입니다만 다 저마다의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지. 솔직하게 말해서 페게로 필승조로 못 씁니다. 유리베 공만 빨라요. 100마일 넘지만 개 볼질러 새끼. 브라이언 허더슨 좌타자밖에 못 잡습니다. 파이암프스 마찬가지. 필승조 감량은 안 돼요. 코에닉 그나마 이 새끼를 믿어야 되긴 하는데 이 새끼도 그렇게까지 가라코가 막 있진 않다. 불펜진이 올해 미러키가 역대급으로 약합니다. 이 전력이 약한 전력은 아닌데 그동안의 미러키는 압도적으로 확실한 뒷문은 있었어요. 선발 빠따가 좀 오락가락해도 뒷문 하나만큼은 멀쩡하던 팀인데 백도어가 열렸습니다. 안정감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불펜진도 먹고 살면 잘 먹고 사는 불펜입니다. 이것보다 십창난 불펜들 흘러 넘쳐요. 팀이 여러가지로.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다 어정쩡한 자원이죠. LCB, 게스홀, 토비아스 바이어스. 그나마 토비아스 바이어스 괜찮지만 어차피 선발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빠져있는 선발 자원들 다 땜빵 자원들입니다. 의미 없어요. 갑자기 족밥들이 단체로 술이라도 잘못 먹었나 단체로 부상을 당했긴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그치. 불펜이 좀 불안할 뿐이지 미러키도 전력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미러키는 항상 부상이 많이 따랐어요. 옐리치 같은 저런 유리몸 새끼들이 과연 언제 부상 당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일단 여기까지. 중간에 이상한 새끼 멘트 하나에다가 갑자기 시불에 올 표를 안 보냈다는 깜짝 이벤트도 아니고 깜짝 놀랐네. 여기까지.